스트레칭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요, 이렇게 목 스트레칭을 해요. 이렇게 하면 아마 등이 늘어날 거예요. 오히려 몸을 망칠 수도 있어요. 누워있을 때 바로 누워서 10분, 20분 편하게 누울 수 없다면 구분등과 거북목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거북목이라는 경우는 턱이 이렇게 나가 있는 건데요. 사실은 턱이 나가면서 등이 이렇게 뒤로 밀려 있는 상태예요. 구분등이나 거북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제 거북목이나 구분등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핸드폰, PC, 앉아있는 생활들에 의해서 생기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근력이 떨어지면서 몸이 굽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거북목과 구분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의자라는 것이 설탕보다 흡연보다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앉아있으면서 움직이지 못해서 근육들이 활동을 못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단순하게 거북목이나 구분등뿐만이 아니고 순환기계에 문제를 주기 때문에 앉아있는 자세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고, 거기에 잘못 앉는다면 어떻게 보면 고혈압, 당뇨보다도 위험할 수 있겠죠. 제일 쉬운 방법은 측면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내 귀와 내 어깨의 가운데가 직선이 아닌 경우는 거북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거북목은 턱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깨보다 내 귀가 앞으로 나가 있죠. 보통 이런 동작을 거북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검사하기 어렵다면 거실에 누워 있을 때 바로 누워서 10분, 20분 또는 길게 30분 정도 편하게 누울 수 없다면 구분등과 거북목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주무실 때 바로 누워서 자는 게 어려우면 거북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옆으로 잠을 자는 걸 즐겨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누우면 이 머리가 들리니까 불편한 거예요. 옆으로 누우면 그 동작이 편하죠. 근데 옆으로 눕게 되면 어깨, 목에는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거북목을 잡기 위해서는 구분등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슴을 펴고요. 깍지 낀 상태에서 팔을 벌려주시면서 이 가슴을 쭉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구분등이 좀 해결됩니다. 호흡했다가 다시 그 상태에서 후. 아마 저희 트레이너도 힘들 거예요. 둘. 첫 번째 동작으로 우선 등을 펴줍니다. 등을 펴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깍지를 껴고 머리가 아니고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을 합니다. 후 해서 가슴을 앞으로 쭉 펴주는 동작을 하고요. 그다음 내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등이 펴졌다라고 하면 가슴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거북목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 뺨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은 의자를 잡아주시고 그대로 의자를 꽉 잡은 상태에서 손이 머리를 이렇게 회전시켜줍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잡고 있는 거는 목의 측면 근육과 후면 근육이 잘 늘어날 수 있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갔다가 다시 힘 빼고 제자리. 그 다음에 손으로 당겨주면서 오른쪽 어깨는 꽉 잡아줍니다. 이 동작이 아마 목이 엄청 시원하실 거고요. 한 번만 더. 그 다음에 뒤로 쭉.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5회에서 10회 정도 하시고요. 반대 한 번만 하실까요? 의자를 잡은 손을 꽉 잡은 상태에서 지금 어깨를 뒤로 열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늘어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이 늘어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가슴 펴고 회전시켜줍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당겨서 호흡 후.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구분등을 해결하는 동작 하나, 그 다음에 거북목을 해결하는 운동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가르쳐 드렸고요. 이 동작을 한번 하실 때 대략 10초 정도 해서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아마 10번이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 3번, 5번, 7번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거북목이 있으면 구분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구분등이 있으면 거북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있다면 두 가지의 운동을 같이 해주실 때 효과가 빨라요. 대신에 이제 순서를 정하자면 목이 등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먼저 등을 잡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을 세우는데 1층 먼저 세우고 2층 세우잖아요.
2층이 무너졌다고 2층만 세울 수 없으니까 1층을 바로 잡고 2층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오래 갑니다. 우리는 거북목 하면 거북목만 해결하고 구분등 하면 구분등만 해결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운동을 하면 50점 미만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슴을 편다는 것은 가슴의 입장으로 보면 스트레칭이에요. 근데 등의 입장으로 보면 등의 근력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팔꿈치를 올린 상태에서 뒤를 같이 조이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가슴만 피는 건 스트레칭만 되지 후면이 근력이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구분동이 있다는 것은 등에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근력을 같이 만들어줘야 이렇게 구부러진 등을 힘으로 잡아 당겨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척추를 잡을 힘이 없기 때문에 한번 세워놓으면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한다고 구분등이 해결되진 않아요. 스트레칭은 등의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한 초벌 작업인데 초벌 작업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까지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등을 스트레칭만 했어요. 그럼 유통기간이 반나절? 근력 운동을 했어요. 유통기간이 이틀에서 3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사지만 받았어요? 그러면 유통기간이 30분?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등을 이렇게 조여준 운동이 견갑골이거든요. 견갑골은 양쪽에 있는 날개뼈거든요. 구분등이 생기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기 때문에 이 근육이 늘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견갑골을 조이면 얘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거죠. 근데 구분등이 되면 무조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면 이 근력이 아예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근육을 잡아 당겨서 견갑을 이렇게 모아주는 게 구분등의 기본 해결 방식이죠. 하지만 이렇게 모으면 견갑이 위쪽으로 올라가니까요. 모으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구분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여기 아파서 엄청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 보통 이제 구분등이나 거북목이 있을 때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중력선에 딱 올라와 있으면 이 머리 위에 5kg 정도의 무게가 실려 있다 해요. 견딜만 하거든요. 근데 대략 만약에 한 15도 정도가 나가 있으면 여기에 대략 한 10kg 정도의 하중이 실리죠. 한 30도 정도가 나가면 거의 20kg에 가까운 무게가 실리니까요. 그 무게의 중력이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상승목은 위쪽하고 목 뒤쪽이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경락 같은 데 가면 막 팔꿈치로 막 난리를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효기간 30분이라고 한 거예요. 풀면 편한데 나와서 바로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냥 원상 복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승모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승모근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건 견갑골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딱딱해지고 여기는 늘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풀어야 되지만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이 근육으로 견갑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줘야 얘가 풀어져요. 아래가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데 얘만 누른다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마사지를 하는 건 좋아요. 스트레칭도 좋은데 그 다음은 견갑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운동을 했을 때 구분등이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절대 여기 푼다고 해결 안 되고요. 아마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마사지로 풀어서는 아마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마사지가 기본적으로 약간 피로를 회복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근데 내 체형을 교정하는 건 내 머리가 나의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거라 별개의 문제예요. 그냥 내가 마사지를 받았더니 혈액순환도 되고 피로도 회복됐네? 그렇다고 교정되진 않아요. 교정이 된다는 건 내 머리가 나의 근육을 통제하에 어디로 얼마만큼씩 움직이는지를 결정해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운동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사지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 자세를 수정하는 거로는 제가 볼 땐 불가합니다. 네. 우리 몸에서 위쪽이 딱딱해지고 밑에 쪽이 근육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견갑골을 모아야 되는데 모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동작은 팔을 이렇게, 이걸 A자라고 하거든요. A자 상태에서 뒤로 모아주는 거예요. 모았을 때 힘은 견갑골의 가운데와 그 다음에 견갑골의 하부, 이 근육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후. 지금 저희 트레이너가 호흡을 뱉는 거는 견갑골을 세게 당기면 복부에 힘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복부로 밀려가요. 그래서 호흡으로 복부를 잡아놓고 견갑골을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당기는 상황에서 어깨 후면부를 많이 쓰시면 견갑골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어깨 후면부에 힘을 쓰지 않도록 견갑골 자체를 모으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A자 운동이고요. 견갑골 모으는 운동 중에 이 동작이 가장 쉬워요. 그 다음은 W자거든요. W자는 뒤에서 봤을 때 등이 이렇게 W가 됐다고 해서 W자인데요. A자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이 W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기초를 떼고 여기는 중급바니까 중급으로 오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견갑을 모읍니다. 마찬가지로 상승모근이 아니고 중간과 하부 승모근 쪽으로 힘이 모여서 뒤쪽으로 쪼여져야 돼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지금 A자하고 아마도 W자까지 하시면 구분등이 거의 좋아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급 버전으로 가면 T자라고 해서 좌우로 나란히 상태에서 합니다. 다시 뒤로 조여서 팔이 오는 게 아니고요. 팔은 그대로 있고 견갑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오게 되면 후 삼각근이 사용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견갑골의 안정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하부 한 번 더 후 이렇게 했을 때 상승모근에 힘이 많이 들어온다면 이 동작은 하시면 안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자가 잘 됐다, W가 잘 됐다, 그 다음에 T자를 했는데 잘 됐다 안 됐다는 상부 승모근에 힘이 안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힘이 들어오면 바로 멈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부 승모근에 힘이 들어오면 견갑을 자꾸 위로 끌고 올라가니까 라운드 숄더를 가속화시키거나 거북목을 가속화시켜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아마 아파지고 불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을 망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동작은 가장 어려운, 이 정도면 아마 선수급들이 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팔이 더 위로 올라오죠. 올라오면 견갑이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이 견갑이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게. 잘 보세요. 여기 따라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상승모근이 톤이 떨어지고 중하부 승모근에서 잡아당겨주죠. 그래서 아마 이 동작까지 되면 견갑골을 안정화시켜서 구분등하고 거북목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A, W, T, Y.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셔서 상승모근을 쓰시면 아마 라운드 숄더를 위한 운동이 돼버리실 겁니다. 보통 이제 스트레칭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요, 이렇게 목 스트레칭을 해요. 이렇게 하면 아마 등이 늘어날 거예요. 이 상태는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 한쪽이 멈춰져 있고 한쪽이 당겨지는 거거든요. 목을 늘리려면요, 등이라고 하는 흉추는 완전히 멈춰져 있어야 돼요. 완전히 서 있는 상태에서 머리만 잡아볼게. 그대로 내려. 등은 살아있는 상태. 그래야 딱 목만 늘어나요. 그래서 운동은 조금 배워서 해야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이 여기인데 생각 없이 그냥 당기면 여기가 늘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스트레칭을 할 때 내가 늘리고 싶은 곳을 정확히 늘릴 수 있는 자세를 좀 배우시는 게 좋고요. 그 동작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자세에서 나와요. 보통 이제 목이나 관절에서 우두두둑 소리가 나는 건 대체적으로는 거기에서 수소가 터진다, 또는 관절의 균형이 안 좋아서 뒤틀리는 소리다, 여러 가지 썰이 있거든요. 근데 자연 발생적으로 나는 건 괜찮은데요, 인위적으로 소리를 내게 되면 특히 관절의 캡슐이 두터워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두터워지면 부드러움이 없어져요. 그런 경우에는 소리를 내기보다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고요. 어떨 때는 스트레칭을 하면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은데 소리를 위해서 그 동작을 하는 거는 건강에는 해롭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뻐근하고 답답하다 생각할 때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건강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만약에 목에 통증이 있다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할 때 그 통증이 유발되는지예요. 만약에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했을 때 그 통증이 잦아들거나
줄어든다면 아마도 그 운동과 스트레칭은 도움이 될 거고요. 하면서 불편감이나 통증이 늘어난다면 아마 그 운동은 그 부상 부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통증에 대한 정도로 삼아서 운동을 하게 되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거나 또는 소파나 이런 곳에 오래 앉아 있으면 어깨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목이 짧아지거든요. 이럴 때는 측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고요. 측면 스트레칭을 할 때 서서 하게 되면 그냥 팔을 쭉 펼쳐두고요. 오른손으로 귀를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머리를 당겨주시면서 이 팔은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 그러면 어깨에서 시작된 근육이 요 귀 밑에까지 있거든요. 이 근육이 천천히 늘어나게 돼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를 힘을 주지 않고 따라가면 전혀 스트레칭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손을 이 위치에 고정했다 생각을 하고 본인의 오른손과 왼손이 멀어진다고 생각하고 당겨주시면 스트레칭이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으로 대략 한 10초 정도 해서 한 10번 정도 해주시면 좌우 하시면 아마 머리에 혈액순환이 되면서 머리가 개운해지실 겁니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최악의 자세는 엉덩이를 앞으로 이렇게 빼고요. 끝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이 동작이죠. 이렇게 되면 골반은 뒤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은 이렇게 휘게 되고 목은 직선 또는 역시자를 만들어내면서 최악의 자세가 되는 거죠. 이 상태로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 골반, 목 다 불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 상태에서 더 불편한 자세가 있다면 이런 느낌으로 앉게 되면 골반은 이쪽으로 틀어졌고요. 제 허리는 이쪽으로 틀어졌고요. 목은 또 다시 이쪽으로 틀어졌으니까 3번 이렇게 꺾어 놓은 거니까 완전 제가 볼 때 최악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조금 전에 앉았던 자세가 나쁜 자세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땐 거의 최악의 자세인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좀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운동을 2시간을 한다고 생각하면 22시간은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2시간의 운동으로 22시간을 모두 커버할 수 있을까? 아마 커버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운동을 조금 덜 하더라도 일상에서 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 걷는 자세 이런 것들을 고쳤을 때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요. 서서히 좋아지거든요. 운동 한 번 한다고 확 좋아진다면 아마 나빠질 몸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하는 걸 당연히 권장드리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일상생활에서의 앉아있는 자세, 서 있는 자세, 걷는 동작들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졌을 때 오히려 운동이 시너지를 훨씬 더 발휘할 텐데요. 그 일상생활이 나쁘다면 아마도 운동을 하면서 다칠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동작과 자세들을 조금 신경 쓰시면 아마 운동의 효과와 성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